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30이고 2달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큰 회사에 스카웃 되자 갑자기 급을 따지던 예비 시모는 제가 자기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내 아들하고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예비 남편이 스카웃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국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 멱살까지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4년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친과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부터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털어놓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말에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얘기도 남친의 입에서 먼저 나왔고 오래 만난 만큼 저도 당연히 결혼할 줄 알고 만났어요. 그런데 정작 남친 어머니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 언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습니다. 저런, 그 이유까지 묻는 건 실례겠지? 아니 뭐 둘이 좋다는데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너 다니는 회사 말이야. 연봉이 꽤 높던데 괜히 우리 아들 주눅 드는 건 아닌가 몰라? 설마 내 아들 무시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에이, 엄마. 주영이 얘가 연봉 높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만났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친 어머니는 대놓고 달갑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남자친구보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아시고는 저런 말씀도 하셨죠. 사실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닌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안 좋게 보는 시선은 여전했고 남자친구는 집에서 외아들이라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결혼이 저희들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양가에서 기분 좋게 허락받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남친 어머니를 만나 나름 노력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대놓고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은 제가 잘하는 만큼 마음을 여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주말에 점수 따려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말씀드리면 어머, 좋지. 그런데 둘이 데이트하는데 괜히 내가 눈치 없게 끼는 건 아닌가 몰라? 전혀 아니에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영화로 예매했으니까 얼른 가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남자친구랑 가서 요리라도 하려고 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리려고요. 됐어. 경수 시켜. 넌 이리 와 나랑 수다나 떨자. 그렇게 남자친구가 요리하는 동안 저는 어머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선물 공세도 있었습니다. 뭐 아주 비싸고 고급진 그런 선물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을 만나는 날엔 빈손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꼭 선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노력하는 걸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외식할 때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맛있는 부위는 늘 제 접시에 주시고 셋이 밖에 나와 걸을 때도 늘 저와 팔짱을 끼곤 하셨습니다. 거기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남친에게 어머님이 따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님이 진짜 그러셨어? 그렇다니까. 너랑 우리 엄마랑 싸우면 엄마 말고 무조건 네 편 들라고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 정도면 어머님과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저와 어머님 사이를 질투하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뭘 해도 다 예뻐해 주시는 게 느껴질 정도라 그간 노력한 것에 대해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노력하고 남자친구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저희는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혹시나 남친 어머니가 이혼 가정이라고 뭐라고 하시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주영이가 너무 싹싹하니 성격이 좋아요. 하는 짓도 예쁘고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잘 살면 되죠 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내심 아쉬워하는 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계셨다면 더 완벽했을 테니 어머님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애 낳고 부모가 되고 나니 드라마에서 시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아들 결혼에 반대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은 자식이고 이왕이면 비슷한 조건의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 이혼이 제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조건이고 그러니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어머님은 물론 부모님께도 잘하고 살 거라고 혼자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도 양가 허락을 받고 나니 마음이 편했고 저희는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면 남자친구와 만나 가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쁜 가구 구경도 하고 아직 날짜는 멀었지만 드레스 투어도 다녔어요. 샵에 따로 예약하면 미리 입어볼 수도 있더라고요. 여유 있게 준비하다 보니 조급하지도 않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감이 났는데 남자친구는 저만 보면 빨리 결혼해서 우리 같이 살자. 맨날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 금방인데 뭐. 결혼 날짜를 좀 빨리 할 걸 그랬나? 그건 안 되지. 나 출장도 있고 자기도 일 많다고 했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한다지만 저희는 싸우기는커녕 정말 재미있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친구가 남친 회사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 세진아, 그동안 소식도 없고 어떻게 지냈어? 나 이직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어. 미안. 그래서 동창회도 안 나왔던 거구나? 백수일대 모임에 나가서 할 말도 없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그런데 이직은 잘했어? 그럼 잘했지. 뭐 성에는 안 차는데 그래도 괜찮은 회사야. 그래도 너 결혼한다며? 청첩장 나오면 줄게. 그 전에 우리 만나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친구가 이직한 회사를 얘기하는데 그 회사는 남친이 다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어머, 남친도 그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름이 뭔데? 최경수라고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뭐? 최경수? 왜? 아는 사람이야? 친구는 잠시 머뭇거렸는데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층이 다르고 마주칠 일이 없어서 그저 오며 가며 얼굴만 아는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서 친구는 남친에게는 자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는데 괜히 부담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고 하고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퇴근 후 남자친구 회사 근처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남친이 어떤 여직원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남자 직원들과 농담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하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날 제가 본 남친과 여직원의 사이는 그냥 직장 동료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남친은 그 여직원과 스킨십도 되게 자연스러웠고 잘 가라고 손까지 흔들어 주는데 순간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자기야, 방금 도착해서 지금 길 건너에 있어. 차 보여? 보이네. 금방 갈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고 남친을 만났는데 저를 대하는 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까 자기 회사 정문에서 여직원하고 되게 친해 보이던데
같은 부서 사람이야? 누구? 머리가 어깨까지 오고. 우리 부서 여직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 내가 이것저것 가르쳐 준다고 오늘 같이 퇴근했어. 그래. 별걸 다 신경 쓴다. 자기는 뭐 남자 직원하고 말도 안 하고 이래? 하지. 그냥 아까 봤는데 유독 친해 보이길래 물어봤어. 설마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울까 봐? 회사에 자기랑 결혼한다는 거 우리 부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래, 믿어. 남자친구가 저렇게 말하니 더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결혼 날짜가 좀 남은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 허락을 미리 받고 싶다고 해서 상견례를 빨리 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아주 천천히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회사에 벌써 결혼 소식을 얘기했다고 하니 그 말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남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날은 평소처럼 일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저번에 통화했던 동창한테 전화가 왔고 저를 보려고 일부러 회사 앞까지 온다고 하길래 칼퇴근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야, 미리 전화하지. 지나가는 길이었거든. 우리 저번에 보자고 했던 말도 생각나고 해서. 잘했어. 저녁 안 먹었지? 그렇게 저희는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식사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너 왜 그래?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저기 주영아, 뭔데 그래? 너 혹시 너도 결혼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남자친구 말이야. 경수 씨는 왜? 회사에서 혹시 인사라도 했어? 친구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하고는 저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수 씨가 결혼한다는 건 그 부서 사람들도 아직 모른다? 우리 과장님이 네 남친 부서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는 거 보고 내가 슬쩍 물어봤거든?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오히려 같은 부서 여직원하고 썸을 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건 너한테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썸이라니? 얼마 전에 들어온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되게 이쁘다고 타 부서까지 소문이 났나 봐. 그런데 두 사람이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고 다들 그렇게 본다고 하던데? 남친은 저에게 분명 같은 부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들한테 결혼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에 의하면 남친이 결혼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과 보통 사이가 아니어서 주변에서는 다들 썸 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어.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니까 괜히 너한테 말해봤자 오해만 살까 싶어서 모른 척 했지. 그런데 요 며칠 둘이 같이 붙어 다닌 걸 나도 봤는데. 봤는데? 나 괜찮으니까 다 그냥 말해. 며칠 전에는 둘이 나가서 따로 점심을 먹은 모양이더라고. 로비에서 봤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오더라. 뭐? 직원들 다 보는데 손을 잡고 들어왔다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직원이라도 손잡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 그래서 소문이 사실이구나 싶어서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이건 뭐 그냥 친한 직원일 뿐이라고 변명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결혼할 거야?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주영아, 너 괜찮아? 잠깐만. 정신을 못 차리겠다. 연애만 하던 중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했으니 바람 필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는 혹시나 싶어서 멀리 줌을 최대한 당겨 사진을 찍었다며 보여줬는데 제가 얼마 전 남친 회사 앞에서 본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여기 사진인데 한번 봐봐. 너무 멀리서 찍은 거라 선명하지는 않아. 어디 봐. 이 여자 맞네. 기가 막힌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너한테 말한 게 잘한 건가 싶다. 괜히 입방정 떤 건 아닌지. 말해줘서 고마워. 모르고 결혼했으면 그게 더 문제지. 그땐 분명 그냥 여직원이라고 했는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날 집에 돌아온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음날 바로 만나자고 했는데 바쁘다면서 계속 만나는 날을 미루더라고요. 주영아, 아직 퇴근 전이지? 이제 퇴근하려고. 왜? 혹시 벌써 도착했어? 그게 아니라 나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끝나고 전화할게. 그렇게 약속 당일에 갑자기 만나지 못하겠다며 연락을 했고 그날 이후로 계속 약속을 잡았지만 남친은 취소를 했습니다. 뭔가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화로 할 말은 아니어서 만나자고 한 건데 평소에는 용건 없이도 잘만 만났는데 갑자기 이러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결국 제가 남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남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나도 기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데 내일 퇴근하고 우리 잠깐 만날까? 내가 할 얘기도 있고. 네, 내일 몇 시요? 내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근처로 갈게. 제가 가도 되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니까 내가 가야지. 내일 7시에 회사 앞에서 보자. 네. 남친은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는 걸 미루고 있고 남친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고 보자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다음날 퇴근 후 남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늘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영 씨 무슨 일 있어요? 걔 요즘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제 전화도 안 받던데. 아이 글쎄 네 연락 받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네? 암튼 더 시간 끌 것도 없이 바로 말하는 게 낫겠다. 피차서로 바쁘니까. 너희 이쯤에서 그만 끝내라.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네? 끝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헤어지라고! 각자 갈 길이 다르니까 이 결혼 못한다 이 소리야. 내 말 못 알아들어? 다짜고짜 파혼을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는데 이어지는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경수 씨도 같은 생각인가요? 우리 아들하고는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경수가 마음이 약해서 너한테 직접 말을 못하길래 내가 이렇게 나왔다. 경수 씨 만나서 직접 들을게요. 아이 글쎄 우리 아들 지금 바쁜데 왜 바쁜 사람 찾고 연락하고 그러니? 스카웃 된 거 못 들었어? 스카웃이라니요? 남친이 요즘 들어 계속 바쁘다고 했던 건 이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낸 상태이고 보다 크고 좋은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요즘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니 넌 그것도 몰랐어? 그래놓고 무슨 결혼이야. 우리 아들은 이미 마음 떠난 것 같은데 아마 너도 회사 이름 들으면 깜짝 놀랄 거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스카웃 제의를 받은 회사 이름을 알려줬는데 저는 그 회사가 정말 맞는지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서초동에 있는 그 회사요? 너도 아는구나. 그 회사 맞아. 이제야 우리 아들 능력을 제대로 알아주는 회사 만난 거지. 설마요. 정말 그 회사에서 경수 씨를 스카웃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너 지금 그 말은 뭐냐? 못 믿겠다는 거야? 남자친구가 좋아서 만났고 결혼 약속까지 했지만 솔직히 남친 어머니가 말한 회사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서류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힘든 회사였죠. 그런데 남친은 그 정도 능력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서류에서 바로 탈락이었을 텐데 직접 지원한 것도 아니고 스카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자 참나.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보다 좀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많이 받았다고 아주 그냥 내 아들은 물러본 모양인데. 물러보다뇨.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반응이 그게 뭐야? 이대로 결혼했으면 아마 내 아들 찾고 살았을 거 아니야? 월급 좀 더 받는다고 내 아들 무시해가면서. 어머니, 잘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나 잘난 사람이야. 추재를 알아야지. 이런데도 네가 우리 아들하고 급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너 별로였어. 이혼 가정이라는 게 참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보다 좋은 회사도 다니고 월급도 더 받는다고 하길래 그걸로 됐다 생각해서 허락해 준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잖아. 내 아들이 부장으로 스카웃 됐는데 이제 네가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너랑 내 아들이 결혼해야 하냐? 응? 젊은 나이에 부장이라는 직급까지 달게 생겼으니 이제 급에 맞는 여자가 줄 서겠지. 그러니까 너도 그만 청승 떨고 네 급에 맞는 사람 찾아서 결혼해라. 너 정도 능력이면 굳이 내 아들 아니어도 되잖아. 괜히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질 생각 말고 조용히 끝내자. 알았지? 네, 알겠고요. 파혼을 하든 말든 그건 경수 씨하고 얘기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어날게요. 그렇게 일어나서 나오는데 제 뒤로 남친 어머니의 막말이 들려왔습니다. 저거 인생도 막대 먹었네. 너 절대로 내 아들한테 전화하지 마. 알았어? 어떤 이유에서든 연애하다 그냥 이별하는 것도 당사자가 서로 만나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상견례까지 한 마당에 파혼이라면 더더욱 만나야 했습니다. 거기다 저는 그 찜찜한 그 부분도 해소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날 집에 오는 길에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했는데 한 10번은 넘게 했더니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엄마 안 만났어? 헤어지든 아니든 네가 말해야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듣게 해? 그렇게 됐어. 미안. 만나서 얘기해. 난 할 말 없어. 집으로 갈게. 너무 화가 난 저는 당장 집으로 간다고 했고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문제 때문에 헤어져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파혼을 당하게 생긴 것도 억울했고 자기 엄마 앞세워서 뒤로 숨는 남친도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뭐라고 하는지 변명이라도 들어야겠다 싶었어요. 이날 늦은 시간에 남친은 차를 끌고 제가 있는 곳까지 왔는데 표정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급하게 차를 대놓고 근처 카페로 갔는데 제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왜 너 회사에 사표 쓰고 이직하는 얘기에 파혼까지 네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엄마가 무슨 남이야? 내가 어머님하고 결혼 약속했어? 너랑 약속한 거잖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상견례 날짜도 서둘러 잡은 것도 너였고 나도 너 좋아했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네가 하자는 대로 했어. 그런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무책임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됐지? 너 이 말 내 입에서 나오는 거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잖아. 어이가 없다. 우리가 만난 4년은 뭐였어?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바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너 혹시 다른 여자 생겼냐?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다른 여자가 생겨? 여태 나 만나보고도 몰라? 내가 너 만나면서 한눈 판 적 있었어? 하지만 남자친구의 눈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이면 오래 만난 건데 제가 이 정도도 모르겠어요? 남친은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친은 급하게 전화를 받고는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무슨 전화요? 차를 빼달라고 하는데 나 좀 갔다 올게. 그렇게 남친은 허둥지둥 하더니 금방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는데 테이블 위에 남친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다 보니 폰을 두고 간 거였는데 이때다 싶었던 저는 바로 핸드폰부터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안에 남친이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로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여자가 맞는지 갤러리에도 들어가 봤는데 둘이 양보를 맞대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자친구가 돌아왔고 저는 본 그대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 뭐냐 너?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우냐? 뭔 소리야? 너 내 핸드폰 봤어? 봤어.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난린데? 그래, 그건 미안한데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놓고 세상 깨끗한 척이나 하고 역겹다. 파혼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자고 해야 맞는 거지. 그런데 그냥 헤어질 거란 생각은 마라.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날 큰 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년간 남자친구와 만난 시간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화도 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이날 집에 와서 저는 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지만 저는 아빠와도 자주 통화하며 살았고 엄마도 제가 아빠와 연락하며 지내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는 것도 아시는 상황이었는데 사정을 말씀드리고 파혼하게 됐다고 하니 아빠도 상심이 크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인데 괜히 딸 인생에 방해가 된 것 같다며 자책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주눅 들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도 마음 정리를 하고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잘 아시는 분이라며 소개를 해주셨고 만나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더니 충분히 소송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기에 계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때문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고 남친 어머니는 아주 막말을 늘어놨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어? 너 진짜 소송할 거야? 해야지. 원인은 너 때문인데. 누구 마음대로 소송을 해? 내 아들이 너랑 헤어지고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배 아프냐? 누가 배 아파요? 그리고 누가 잘 나가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인생에 회방을 놓으냐 이 말이야. 회방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약속해놓고 준비 잘하다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그리고 파혼 통보까지 받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어이없는 상황 아니에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결혼해서도 이혼하는 사람 천지야. 네 부모도 이혼했잖아. 그런데 결혼 전에 헤어지는 걸 가지고 꼭 이 난리를 피워야 속이 시원하겠어?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암튼 너흰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어. 원래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혼하는 거잖아요. 그럼 곱게 헤어질 것이지 추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추한 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형수야, 엄마가 말한 그대로지? 이혼 가정 딸이라 애가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 무조건 결핍은 있을 거라고. 이 엄마 말 듣고 진작에 헤어졌으면 이런 꼴 당했겠냐고. 어머니 아들이 바람을 피웠는데 입장을 바꿔서 제가 남자가 생겨서 그거 숨기고 헤어지자고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한테 여자가 있다고 그래? 너하고 수준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하냐? 수준 안 맞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야, 네가 말해봐. 강지혜, 그 여자에 대해서 네가 말해보라고. 진짜 그냥 회사 직원이야. 왜 그래? 삼자 대면이라도 해야겠네.
가서 얘기할까? 무슨 사이인지? 내가 니네 회사 찾아가서 그 여직원 나오라고 하면 그때 말할래? 그랬더니 큰 소리 치던 남친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경수야, 너 진짜야? 어이구, 그래서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돈이냐?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 맞지? 그럼 뭐 돈 얼마나 주랴, 응? 그냥 조용히 기다리세요. 참나, 우리가 그깟 돈 없을까 봐. 내가 돈 줄 테니까 소송이고 뭐고 그만해. 아니요. 제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법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해! 소송하라고! 돈 주고 끝내버리면 그만이지. 이제 우리 아들 회사 옮겨서 부장 되는데 너보다 돈도 많이 벌 거고 앞으로 너보다 더 잘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차라리 잘 됐다. 돈까지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나중에 가서 못 있겠네 하면서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 남친 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선물도 드리고 모시고 나가서 잘해줄 땐 좋아하더니 자기 아들이 저 잘나가게 생기자 가차없이 헤어지라고 했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까지 만난 걸 알고 나서도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해요? 뭐가? 야, 최경수. 너 정말 그 회사에서 스카웃 된 거 맞아? 맞아. 왜? 못 믿겠어? 쟤가 또 저러네. 아, 여태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내 아들이 너무 잘나서 와서 일해달라고 했다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얘기 안 했던가요? 그 회사, 어머니 아들이 스카웃 됐다는 그 회사, 저희 아빠 회사인데?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는 곧장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돌아와 아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그 회사를 키우셨죠. 이미 많이 성장한 회사였는데 아빠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빠를 보러 몇 번 그 회사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빠는 여러 번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사장 딸이라고 그냥 입사하는 게 아니라 시험도 봐야 했고 무엇보다 저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부장으로 스카웃 됐다고 하면서 회사 이름을 말했을 때 아빠 회사 이름하고 똑같아서 여러 번 다시 물었던 거였는데요. 남친의 능력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라는 거 잘 알고 있었기에 좀 의아해서 아빠한테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며 일을 하셨는데 한동안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인사를 시키지 못했는데 얼마 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했고 그래서 여쭤보니 아빠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올라와 있는 이력서를 보고 스카웃하기도 하고 직원 추천으로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이건 아빠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 정도 스펙이면 서류에서 바로 걸러질 텐데. 확인하는 게 오래 걸릴까? 내가 인사팀에 바로 얘기해서 확인하라고 할 테니까 금방 전화 줄게. 그래서 얼마 뒤 아빠가 직접 확인 후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남친의 경우 사이트에 등록된 이력서를 보고 스카웃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경력이 화려했다고 했는데 아빠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남친에 대한 자료를 직접 보겠다고 서류를 다 달라고 했고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력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상태였지만 남친은 그 자료마저도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제출 안 한 자료도 있었고요. 입사 전이라 그 일로 회사에 피해가 된 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처벌받는 건 없었지만 입사 취소로 이어진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입사 보류 중이었대. 그럼 연락은? 서류를 다 받은 게 아니어서 연락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데 확인된 것만 해도 문제가 좀 있어서 곧 연락이 갈 거야.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 스카웃이라는 말만 들어도 웃음이 나왔고 부장이라는 타이틀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자만에 빠진 남친이나 김칫국 잔뜩 마신 남친 어머니나 솔직히 좀 웃겼습니다. 해당 회사가 아빠 회사라는 말에 두 사람은 못 믿겠다는 얼굴도 저를 쳐다봤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없었던 거 보면 내일은 아마 연락이 가겠네. 너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연락? 입사 취소 연락. 뭐? 그 회사 대표가 2명인데 이름도 몰라? 내가 아는 건 김진수인데. 또 한 사람 있지. 박호산. 우리 아빠야.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아빠가 여기서 왜 나와? 말씀 함부로 하시네요. 네 아빠라뇨. 정말 그 회사가 아버지 회사야? 확실해? 못 믿으시겠으면 얼마든지 확인해 보세요. 직접 회사로 찾아가서 물어보시든가요. 아니다. 지금 아빠가 너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벼르고 계시는데 이참에 자리 한번 만들까? 결혼 앞두고 딴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거기다 좋은 회사로 이직한다고 결혼 약속한 여자한테 자기 엄마 내세워 파혼 통보나 하는 놈을 우리 부모가 가만 보고 있겠냐? 그러자 남친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 아니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가 계속 주영이랑 헤어지라고 노래 불렀잖아. 그렇다고 내가 너더러 딴 여자 만나라고 했냐? 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고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가세요. 잠깐만. 너 그럼 혹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나 입사 못하게 한 거야? 아버님한테 따로 말씀드렸냐고. 내가 넌 줄 아냐? 그런 치사한 짓까지 하게? 네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면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겠어? 그런데 어딜 가든 정직해야 인정받는 법이야. 그 회사 못 들어가는 이유를 나한테 찾지 말고 너한테 찾아야지. 입사 취소 연락이 오면 직접 물어봐. 너 입사해서 그 사실 밝혀졌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냐?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날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자기 엄마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어머나, 너 이거 안 놔?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이게 다 왜 나 때문이야? 얼른 안 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 멱살 잡는 아들은 처음 봤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인성이 막돼 먹었다고 했을 때 너무 듣기 싫었는데 그런 놈은 따로 있었네요. 정말 어떻게 자랐길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말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기회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놈한테 벗어날 수 있는 기회요. 그렇게 저는 파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니 든든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결혼 준비를 해둔 상태여서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니 법대로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돈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결혼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보다 위자료 액수가 더 컸습니다. 지난 4년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사랑을 키워나갔기에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당연히 결혼해서 다른 부부처럼 애 낳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됐어요.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남자친구가 잘못한 게 인정이 되는 거라 소송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자친구는 아빠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전 남친은 그냥 한번 올려봤는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놀랐고 그래서 욕심이 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추가 서류도 따로 돈을 주고 위조했다고 하던데 요즘 세상에 그게 통할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아빠한테 들었을 때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까지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입사 전에 발견된 거라 그냥 취소된 걸로 끝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소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결과는 저에게 위자료 지급은 물론 전 남친이 파혼의 원인 제공자로서 뒷수습까지 다 해야 하는 걸로 나왔는데 소송에서 진 것보다 저를 놓친 게 아까웠는지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다시 잘해보자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늘어놨습니다. 주영아, 소송도 다 마무리됐는데 우리 이제 더는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 이제 속 시원해? 시원해. 우리 만난 게 4년이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됐다고? 나도 너 못 잊고 매일 그리워하면서 눈물 질질 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오래 만났다고 이별의 아픔도 긴 건 아니더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빨리 극복했어. 내 얘기 들었지? 뭔 얘기?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도 나왔어. 그래서? 친구를 통해 전 남친의 소식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사직서 낸 게 수리가 되었고 그래서 회사를 완전히 나왔다고 했죠. 계속 일하고 싶다고 사직서 낸 걸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미 소문이 퍼졌다고 했어요. 이직하려고 사직서 낸 건데 아빠 회사에 거짓으로 작성한 이력서 때문에 입사 취소가 됐다고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친구가 회사 직원 몇 명에게 전 남친이 결혼할 여자도 있는데 신임 여직원하고 바람 피운 걸 얘기해서 그건 역시 소문나서 해당 여직원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 전 남친이 다시 전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받아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몇 달이나 진행됐는데 그 사이 취직도 못하고 여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건데? 우리 엄마도 이제 나 안 보겠대. 어떻게 네 앞에서 멱살까지 잡을 수 있냐고. 그게 네 본성이겠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든 말든 나랑 상관없잖아.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런데 엄마가 너 데려오면 정말 잘해준다고 그러셔. 나도 용서해준다고 하셨고. 왜 이래? 잊었어? 니네 엄마가 하신 말씀? 난 너랑 급이 달라서 안 된다고?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단 말. 처음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고 어이가 없었거든? 그런데 알겠더라. 난 정말 너하고 급이 다른 사람이었어. 너처럼 찌질하고 멍청한 놈하고 내가 만날 필요가 없겠더라고. 주영아, 그건 엄마가 듣기 싫다. 그만해. 우리 끝났고 다시 만날 가능성 제로야, 제로. 알아들었지? 그리고 가서 전해. 너네 엄마한테 똑똑히. 처음부터 이혼 가정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도 홀어머니에 외아들 조건 별로였다고. 그리고 이건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었는데 괜히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질 생각 말고 조용히 가라. 우린 갈 길이 다른 사람이잖아? 너하고 동급의 여자 만나. 나도 그럴게. 잘 가라. 이날 전 남친은 제 앞에서 아주 오열을 했습니다. 주영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잖아. 진짜 찌질하다. 내가 왜 너 같은 놈하고 4년이나 만났을까? 너 같은 놈을 보고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야. 결혼한 사이였으면 네 새 출발을 위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거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니야. 너랑 결혼했으면 잘 살았겠지. 그날이 오늘인가? 그날이라니? 아빠하고 만나게 자리 한번 마련한다고 했잖아. 우리 아빠가 너를 아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어때? 지금 만나볼래? 아빠가 너를 아주 벼르고 계시거든. 너도 회사 홈피에서 사진으로 봤을걸? 우리 아빠 덩치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닌데. 어때? 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달려오실걸? 알았어. 갈게. 간다고. 이날 전 남친은 정말이지 제 앞에서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끝까지 거절하니 이 상황에 아빠를 만났다가는 정말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울면서 뒤돌아가는데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진짜 길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라도 주워서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전 남친은 집에 가는 내내 생각했을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저와 예정대로 결혼했더라면 그 회사 사장의 사위가 되는 건데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찬 거였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냐고요. 사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백수는 아니었을 테니 땅을 치고 후회하며 살겠죠.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난 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4년을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문득 지난 추억이 생각나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 믿고 있고요. 제 인생은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아빠와 좀 더 자주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빠를 따라 미국에 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깟 파혼 좀 했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오면 시간이 될 때마다 책도 많이 보고 그동안 못 본 드라마도 몰아보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평범하게 이런 일상을 살겠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데는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빠와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미국을 다녀와서는 엄마와도 여기저기 되는 대로 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진짜 힘든 순간에 제 곁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가족이더라고요. 비록 이혼하셔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서로 챙겨주며 그렇게 살았으면 싶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파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힘내세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대신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뭐든 시작해 보세요. 책도 좋고 운동도 좋고요. 혼자보다 친구들 만나 수다도 떨고 하시면 시간 금방이고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정말 여기서 마칠게요.